네, 안녕하십니까. 그 브리티 오토메이션 상품 기획하고 있는 박재혁입니다. 네, 제가 최근에 고객분들 만나면 굉장히 많은 질문들을 받고 있는데 크게 세 가지로 규합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나는 RPA 솔직히 할 만큼 다 해본 것 같아. 이제 더 이상 RPA 할 것도 없어 우리 회사에. 다음 뭐 해야 돼? 이제 이런 말씀들 많이 주시고, 두 번째는 젠AI 작년에 그렇게 난리였는데 너네 RPA 이제 필요 없는 거 아니야? 어떻게 되는 거야? 그리고 끝으로 어쨌든 우리도 젠AI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럼 도대체 뭘 해야 될까? 이런 질문들을 많이 주시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는 아마 이렇게 질문 주시고 궁금했던 내용들의 답을 좀 얻어가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저희가 준비한 내용들 충실하게 열심히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19년 저희가 출시 이후에 매년 두세 차례 메이저 마이너 버전을 출시하고 있고, 뭐 중간중간에 핫픽스나 이런 릴리즈를 포함하면 굉장히 많은 릴리즈가 있는데, 올해 5월 30일에 저희가 그 다음 버전 신규 버전 릴리즈를 드릴 겁니다. 이번만큼 그 대규모 릴리즈와 신기능은 사실 처음인 것 같습니다. 오늘 그 부분이 어떤 건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RPA는 여러분들이 PC에서 하는 UI 액션을 모사해서 그대로 나 대신에 업무를 수행하는 그런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할 수 있는 자동화 영역이 굉장히 이제 한정적이죠. 단순 반복적인 업무. 그래서 조금 더 그 자동화 할 수 있는 대상 영역을 넓히고자 저희가 22년 하반기에 API 기반 자동화 그리고 판단, 추론 할 수 있는 코그니티브 모델들을 상품화해서 출시드렸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열심히 고객들을 찾아뵙고 사례를 만들고자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혹독한 수업료를 지불하면서 고객한테 저희가 드리고자 하는 오퍼링을 전달을 못 드렸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을 텐데 가장 크리티컬 레슨은 일단 고객들이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여러 가지 상품들을 너무 힘들어 하셨고 실제 연계해서 자동화 구현하는데 허들이 너무 높았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올해는 이 따로 떨어져 있던 상품들을 다 통합해서 하나의 상품으로 딜리버리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뭐 오늘 주제와에 해당하겠죠. 젠AI 기능을 저희가 탑재해서 원래 잘 하고 있었던 코어 오토메이션과 나머지 한 사이드 젠AI 기능을 합쳐서 하나의 상품으로 브리티 오토메이션 상품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젠AI 기능이란 건 도대체 뭐야? 좀 더 말씀을 드리면 그 젠AI 기능을 위해서 사실 핵심은 LLM 엔진이고요. 저희 고객의 거의 대부분이 약 97%에 해당하는 고객이 온프레마이즈 형태로 지금 소프트웨어를 구성하고 사용하고 계시기 때문에 패키지드 된 경량화 SLM을 저희가 온프렘향을 위해서 탑재해서 딜리버 드리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번들형 무료 미스트럴 7B 모델뿐만 아니라 잠시 후 소개드릴 주력 업스테이지 솔라 미니까지 상반기 5월 30일에 출시를 드릴 거고요. 이외에 퍼블릭에 공개되어 있는 뭐 챗GPT뿐만 아니라 제미나이나 저희 삼성 인하우스에서 개발한 LLM 모델도 연계해서 서빙 드릴 수 있도록 할 겁니다. 이 친구들을 연계해서 할 것들은 뭐냐면 크게 두 가지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발표도 A 파트, B 파트 이렇게 두 가지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첫 번째는 기존의 코어 RPA 기능을 강화하는 부분에 저희가 기술을 접목해서 진행을 할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순수 젠AI LLM 혹은 파운데이션 모델을 활용해서 젠AI 서비스를 만드는, 즉 시장에서 얘기하는 LLM 앱스 기능을 제공드릴 계획입니다. 즉 레그 같은 서비스를 디자인할 수 있는 스튜디오와 배포 운영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본격적인 기능 소개에 앞서서 그러면 여기 이제 고객분들 혹은 도입을 희망하시는 분들도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어서 나는 지금 RPA 중심으로 이미 도입해서 쓰고 있고 앞으로도 RPA 쪽에 좀 관심이 있는데 이제 새로운 라인업이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지? 기존은 이제 이런 혼란스러움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만 말씀드리면 기존 세일즈 아이템 그대로 유지됩니다. 보시다시피 디자이너, 오케스트레이터, 보트,
잘 알고 계신 세일즈 아이템 그대로 유지되고 뭐 심지어 하위 호환성도 저희가 문제없이 보장드릴 거기 때문에 RPA 중심의 사용성에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추가적으로 아까 API 기반 인테그레이션과 코그니티브 모델 사용성은 통합해서 하나의 상품으로 제공드리겠다고 했던 부분이 바로 기존의 오케스트레이터 모듈, 서버 모듈 안에서 그 기능을 제공드릴 계획입니다. RPA만 해도 저희가 이렇게 좀 좋아졌습니다. 이번에 직전 버전 대비해서 핵심 기능이죠. 객체 인식 속도 자체도 39% 정도 이미 향상이 되었고요. 액티비티 카드, 즉 행위를 정의하는 액티비티 카드도 약 93종이 추가되어서 전체 한 650종 정도의 액티비티 카드 라인업을 이제 갖췄습니다. 그리고 봇도 엄청 빨라졌습니다. 약 60% 정도 수행 속도가 개선되면서 운영하고 계시는 봇의 한정적인 숫자에서 운영 프로세스를 더 효율적으로 제고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저희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지금 고객분들 중에서는 이제 봇만 해도 500개, 600개를 넘게 도입하시는 대규모 자동화 운영 고객들이 많이 생겨나고 계십니다. 그래서 대량 프로세스나 봇을 일괄 처리하는 것과 같은 그런 관리 기능들을 대규모 출시할 계획입니다. 아까 이제 오른쪽 로지컬 아키텍처의 오른쪽에 있었던 GenAI 기능은 그럼 어떤 상품으로 제공할 거야? 지금 보시고 계신 5번 AI 오케스트레이터라는 신규 상품을 릴리즈할 계획입니다. 이 친구는 보시다시피 기존 2번 오케스트레이터에서 가지고 있는 기능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플러스 알파 GenAI를 활용한 GenAI 디자이너 기능 그리고 패키지드 할 수 있는 LLM 혹은 퍼블릭 LLM을 연계하는 기능을 제공드릴 계획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꼭지 보시면 RPA 사용성은 쓰고 계신 RPA가 있으면 그대로 이 AI 오케스트레이터에서 오케스트레이터 기능을 대체하면서 관리 모니터링, 스케줄링 하실 수 있습니다. 플러스 알파 기능 그대로 사용하실 수 있고요. 저희가 신버전을 계속 출시하면서 겪었던 딜레마가 뭐냐면 저희는 신버전이 가장 안정적이고 가장 좋은 최신 기능들을 탑재해서 고객한테 제공드리고 있어요. 근데 아무래도 새로 나온 제품 쓰면 이제 좀 불안하지 않을까? 그리고 마이그레이션 하는 거에 자체에 대해서 너무 번거롭고 힘들지 않을까라는 거부감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사실 버전업을 많이 추천드리지만 잘 안 되거든요. 근데 똑같이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게 AI 오케스트레이터 구매해서 젠 AI 프로젝트 하려고 하면 뭐 새로운 뉴 프로젝트 레벨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지금 오른쪽에 보시다시피 기존의 2번 오케스트레이터 서버 모듈이 기본 제공 영역 메뉴로 서빙이 되다가 이제 신규 제품을 구매하시고 라이센스를 적용하시는 즉시 AI 오케스트레이터 기능을 메뉴에서 즉시 확인하고 사용하실 수 있는 방식으로 제공드리겠습니다. 좀 갈무리를 해보면 오늘 저희 로드맵 세션의 주제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기존 RPA 중심의 태스크 오토메이션은 여전히 열심히 구현해서 사용하실 수 있고요. 신규 AI 오케스트레이터 모듈을 통해서 레그 같은 LLM 앱스 서비스들을 구현해서 기업에서 적용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궁극적으로 저희가 생각하는 하이퍼 오토메이션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E2E 프로세스 오토메이션 관점에서 서로 개별 따로 적용하고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태스크 오토메이션의 엔드포인트가 혹은 레그의 엔드포인트가 혹은 IDP의 결과가 E2E 프로세스의 하나의 노드로서 활용되면서 더 큰 자동화 프로세스를 구현하는 데 지속적으로 추천드리고 또 오퍼링 드리고 저희가 그 부분을 구현드릴 수 있도록 도움드리고자 합니다. 네, 그래서 다시 아키텍처로 돌아왔습니다. 오른쪽에 저 반짝반짝한 GenAI라는 박스를 구현하기 위해서 핵심 기술에 해당하는 LLM을 비롯한 GenAI 관련된 코어 기술들은 올해부터는 저희가 인하우스에서 한다기보다 글로벌 탑티어 기술 파트너들과 같이 협력해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잠시 후에 저희가 협력하는 내용, 저희 브리티 오토메이션 기능들을 기술 파트너 리드 하시는 분들 직접 무대 위로 모시고 설명을 듣는 시간을 이어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오늘은 두 파트로 진행할 거다.
제네AI를 통해서 왼쪽에 코어 오토메이션을 인핸스먼트하는 부분, 그리고 오른쪽에 제네AI 관련된 기능을 소개하는 부분, 이렇게 진행드릴 건데요. 먼저 기존 코어 오토메이션 하는 부분들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기능들이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세 가지 기능 정도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토메이션 프로세스, 뭐 RPA 프로세스든 뭐 API 프로세스든 이런 거를 핸들링을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는 에이전트 기능을 소개해 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많이들 아실 겁니다. 뭐 시티즌 디벨로퍼 이런 용어들 익숙하실 건데 도대체 브리티 오토메이션의 코파일럿은 어느 수준까지 와 있는지 간단하게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RPA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RPA는 UI를 다루기 때문에 운영 시점에서 UI 변경에 대해서 얼만큼 회복 탄력성을 가져갈 수 있는가에 대한 오토힐링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대로 드릴 텐데요. 지금부터는 저희 개발그룹장님 김혜용 그룹장 모시고 직접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RPA 개발그룹 상품 개발을 맡고 있는 김혜용 그룹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앞서 그 박재혁 그룹장이 이제 말씀드린 대로 총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사실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제 기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즘에 상품 개발을 RPA 6년 정도 했는데요. 요즘처럼 재밌는 날이 없는 것 같습니다. 생성형 AI가 사실 제 머릿속을 굉장히 복잡하게 했던 부분들을 많이 해결해 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연구를 하면서 기존 RPA를 굉장히 강화했던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이전트를 보여드릴 텐데요. 지금 보시는 화면이 에이전트입니다. 저희 브리티 오토메이션 에이전트는 데스크탑 PC에 그냥 메신저처럼 그냥 설치를 하시고 실제 메신저처럼 옆에 이렇게 가져놓고 쓰실 수가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은 현재 오케스트레이터에서 주로 보셨던 그 작업 스케줄 또는 작업 실행 이력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다음으로는 현재 등록되어 있는 프로세스를 즉시 실행하거나 또는 예약하거나 이런 것들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에이전트의 어떻게 보면은 가장 이제 가치 있는 기능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기존에는 이제 오케스트레이터에서 할 수 없었던 대화를 통한 오케스트레이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이전트와 사람 간의 대화를 통해서 기존 운영 관리 업무를 수행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에이전트를 통해서 휴먼 타스크 기능도 수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휴먼 타스크는 저희가 자동화 프로세스를 운영하시다 보면 이거는 사람이 꼭 확인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부분이 아마 있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자동화 프로세스 상에서 사람이 개입해서 꼭 해야 되는 일들을 연속해서 수행할 수 있는, 사람한테 컨펌을 받고 진행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휴먼 태스크 기능인데, 이런 휴먼 태스크 기능도 에이전트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아직 공개되지 않은, 출시되지 않은 화면인데요. 저희 브리티 오토메이션 포탈입니다. 포탈 하단에 보시면 역시 에이전트를 보실 수가 있고요. 기존에는 이런 오케스트레이션 기능을 이용하기 위해서 화면 전환을 하면서 사용을 하셨다면 지금은 화면 전환을 하지 않고 여러 가지 업무들을 에이전트를 통해서 바로바로 실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연 영상을 통해서 상세하게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에이전트를 통한 스케줄링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에이전트는 보시는 것처럼 한 주에 어떤 작업, 어떤 예약 작업이 있는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미리 등록되어 있는 프로세스들을 조회하고 바로 즉시 실행을 하거나 또는 예약 작업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에이전트와 대화하기를 클릭을 해서 에이전트와 실제로 대화를 할 수가 있는데요. 네, 눌러 보시면 이런 채팅창이 나오고요. 여기서 제가 예를 들어서 내일부터 이틀간 주간의 자동화 프로세스를 스케줄링 해줘라고 입력을 하게 되면 에이전트가 오케스트레이터에서 내 질문과 가장 유사한 프로세스를 찾아서 자동으로 스케줄을 등록을 해줍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틀 동안 스케줄을 등록을 했고요. 그래서 자연어 기반으로 기존에 했던 예약 작업들을 쉽게 할 수 있는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연어 기반으로 이제는 봇도 제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어제 내가 실패한 프로세스를 확인하고 싶어라고 입력을 하게 되면
네, 그러면 10시에 실패한 프로세스를 다시 실행하겠습니다라고 입력을 하고요.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오른쪽은 봇 화면인데요. 봇이 실제로 동작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어제는 사람이 뭔가 패스워드 주기가 변경돼서 그러니까 패스워드를 본인만 바꾸고 자동화 시스템에 반영하지 않은 시나리오를 저희가 그 가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 상태에서 에이전트에게 나는 이 패스워드로 다시 프로세스를 실행해 줘라고 입력을 하게 되면 에이전트가 봇에게 변경된 패스워드를 가지고 다시 프로세스를 실행시켜서 정상적으로 수행되는 화면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때 패스워드를 단순하게 변경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등록되어 있던 실패하는 프로세스를 자동으로 보정해 주는 기능도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듯 기존에는 오케스트레이터를 통해서 사람이 여러 가지 운영 관리 업무를 진행을 했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에이전트를 통해서 간단하게 대화 형태로 운영 관리 업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운영 관리 업무를 에이전트를 통해서 굉장히 간단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그 기업 그 운영 업무에 많은 비용 절감 효과도 가지고 오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코파일럿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마 그 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저희가 작년 11월에 브리티 RPA 코파일럿을 출시를 했었습니다. 코파일럿은 일반적으로 자동화에서는 자동화 업무 설계를 도와주는 기능으로 자연어 기반으로 해서 업무 프로세스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기능들을 대부분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 브리티 오토메이션 코파일럿은 총 3가지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엑셀 문서나 API 같은 정적인 프로세스를 생성하는 API 코파일럿, 그리고 웹 같은 화면에서 동적인 화면에 대한 프로세스를 생성하는 웹 코파일럿, 그리고 API와 웹 코파일럿에서 설명할 수 없었던 좀 복잡한 시나리오는 사용자가 직접 이벤트를 클릭하는 동작을 레코딩해서 프로세스를 생성하는 총 3가지 코파일럿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코파일럿은 오른쪽에 보시는 그림처럼 우리 VT 오토메이션 스튜디오에서 자연어로 입력하게 되면 자연어 입력 기반으로 프로세스를 자동으로 생성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VT 코파일럿은 프로세스를 생성하고 프로세스에 있는 속성들을 자동으로 채워주기 때문에 스튜디오에서 실행 버튼을 누르면 바로 실행할 수 있을 정도 수준까지 완성을 해주게 됩니다. 그렇긴 하지만 뭔가 약간 의아하실 수가 있어요. 아니 사람이 입력하는 자연어 가지고 어떻게 화면 변화가 되는 웹 시스템을 프로세스를 만들 수가 있지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 부분은 당연히 이제 화면이 뭔가 그 다음 스테이터스가 나와야 뭔가 프로세스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저희 브리티 코파일럿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차별화 포인트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먼저 브리티 코파일럿은 화면을 정적인 상태에서 프로세스를 만드는 게 아니라 화면을 사용자 지리에 따라서 계속 이동해 나가면서 프로세스를 생성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로그인을 가정해 본다라고 하면 로그인 버튼은 아이디를 입력하고 패스워드를 입력하고 로그인 버튼을 눌러서 화면을 전환시키는데요. 이 과정을 사용자 지리에 의해서 판단을 해서 그 각각의 그 세 가지 스텝을 LMM과 브리티 오토메이션이 상호작용을 하면서 프로세스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시연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시연에 앞서서 화면 구성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왼쪽에 보시는 화면이 브리티 오토메이션 스튜디오 화면이고요. 오른쪽에 보시는 화면이 구글 브라우저입니다. 그래서 스튜디오에는 좌측에는 코파일럿 대화창이 있습니다. 사용자가 요청을 입력할 수 있는 대화창이 있고요. 그리고 가운데는 실제로 RPA를 설계하는 디자인 화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스튜디오를 통한 코파일럿 기능으로 크롬 브라우저를 실시간으로 화면 변경을 시키면서 프로세스를 만들어낼 겁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을 잘 기억해 주시고요. 네, 시연 영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코파일럿 대화창에 생성형 AI와 관련된 최신 뉴스 기사와 헤드라인과 URL을 추출해줘라고 입력을 하게 되면 브리티 오토메이션이 현재 화면을 분석해서 LMM에게 정보를 전달하게 됩니다. 그러면 LMM이
현재 화면에서는 어떤 동작을 해야 돼라고 다시 브리티 오토메이션에게 전달을 해주게 되면 브리티 오토메이션이 그 행동을 하고 나서 다시 화면을 분석합니다. 이런 과정을 계속 반복을 하면서 실제로 LMM에서 전달된 객체와 화면에 있는 정보를 매칭시켜서 프로세스로 생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화면은 LMM이 실제로 저희가 전달한 정보를 어떤 근거로 판단했느냐에 대한 정보인데요. 실제로 이런 정보들을 가지고 프로세스들이 나중에 생성된 모습을 봤을 때 이런 근거로 생성이 됐구나라고 판단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실제로 보시면은 굉장히 디테일한 정보를 가지고 판단했다라고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저희 브리티 오토메이션 코파일럿은 정적인 화면 또는 정적인 API뿐만 아니라 동적으로 변화하는 화면까지 프로세스를 자동으로 생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뭐 현장 주도형 과제들을 많이 고민하실 텐데요. 저희 브리티 오토메이션 코파일럿을 이용해서 실제로 IT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손쉽게 대화 기반으로 프로세스를 생성할 수 있는 경험을 하실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오토 힐링인데요. 아마 뭐 아시는 분도 많이 계실 테지만 오토 힐링은 봇이 얼마나 실패 환경을 잘 견뎌내느냐 또는 자가 복구를 잘 하느냐에 대한 기능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구글 클라우드 AI 스페셜리스트 박경표 CE님을 모시고 얘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작년 말에 말씀하신 대로 참 이게 운이인 것 같아요. 작년 말에 지인으로부터 RPA 너 마켓 알아? 한국? 그래서 내가 뭐 대충 뭐 어디겠지 그랬더니 아니야 SDS 브리티 오토메이션이 한다. 그래서 내가 아 진짜? 야 진짜 너무 좋다. 개인적으로도 실제로 한국 솔루션이 마켓에서 약간 순위를 차지하고 그리고 해당하는 솔루션이 충분히 경쟁력 있게 나와 있다는 걸 들었을 때 개인적으로 안 좋아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때 들었던 생각은 여기서 끝나면 안 될 텐데 이제 넥스트를 또 바라봐야 될 텐데 글로벌 시장을 바라봐야 될 텐데 그러면 과연 실제 고객들한테 RPA 솔루션이 진짜 도움이 되려면 우리가 과연 어떤 식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 그래서 그런 거 살짝 생각하시다가 같이 이제 디스커션을 여러 번을 했습니다. 실제로 그러면은 구글 클라우드가 갖고 있는 제미나이 프로 같은 멀티모달 모델하고 RPA 오토메이션 서비스하고 잘 결합을 하면 어떤 형태로 고객들한테 제일 좋은 서비스를 딜리버리할 수 있을까? 거기서 나왔던 내용이 바로 오토링이었습니다. 이 RPA 특성상 RPA가 어차피 사람의 행동을 모방하다 보니까 UI에 대한 컨트롤을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판단합니다. 그럴 때 문제가 되는 부분은 UI가 변경됐을 때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 제가 들었던 내용은 RPA 프로세스를 실제로 크리티컬 패스엔 정하지 못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UI가 변경되었을 때 프로세스가 멈추고 해당하는 프로세스가 매우 중요한 프로세스일 경우에 실제로 전체 업무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생각보다 매우 중요한 문제라는 걸 들었고요. 이때 그러면 우리의 제미나이 프로 멀티모달이 가능한 실제로 해당하는 동영상과 텍스트와 코그니티브 인식이 가능한 이 서비스와 같이 결합을 한다면 진짜 괜찮지 않을까? 만약 변경 내용을 자동으로 인식하고 대응할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저희는 크게 두 가지 포인트에 중점을 뒀습니다. 첫 번째는 해당하는 프로세스가 정상적으로 동작을 하는지, 그래서 UI 변경을 감지하고, 두 번째는 변경된 내용을 감지했을 경우에 어떤 식으로 해당하는 프로세스를 변경하면 좋은 조정 요청, 이 두 가지로 진행을 했고, 이 부분은 저희 이제 구글 클라우드 갖고 있는 이 제미나이 프로 비전이라고 하는 이 멀티모달, 좀 이따가 약간 예시를 보여드리긴 할 텐데, 이 기능을 이용을 해서 좀 더 이 강화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오토 힐링 쓰는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일단 이 브리티 솔루션 안에서 세팅, 그다음에 오토 힐링 유즈라고 하는 트리거링만 해주시면 되는데, 물론 구글 클라우드를 이용하신다면 구글 클라우드 어카운트를 생성을 하시고 해당하는 이 브리티 오토메이션을 사용할 수 있게 퍼미션하고 서비스 어카운트를 생성을 하셔야 됩니다.
이후에 해당하는 것처럼 세팅, 오토 힐링 켜주시면은 바로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향후에는 좀 더 심리스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인테그레이션을 좀 더 강화할 예정입니다. 이제 중간인데요. 그 오토 힐링, 그리고 오토 힐링이 진짜 되는 거야? 이제 이런 궁금증을 갖고 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위키피디아 같이 퍼블릭하게 자주 바뀌는 내용, 이건 솔직히 누구든지 바꿀 수 있으니까요. 이 위키피디아 접속해서 SDS 키워드 검색하고 PDF 다운로드 받고 엑셀 정리, 메일 발송이 이제 일반적인 RPA 테스트 시나리오이긴 한데요. 요거를 가지고 한번 잠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변경된 부분이 있어야지 시연이 되겠죠. 그래서 다운로드 버튼 위치를 바꿔보고 동영상 시연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설계 시점은 보시는 것처럼 다운로드가 오른쪽 사이드바에 있죠. 근데 운영 시점에서는 어머, 이게 밑으로 내려왔네요. 이런 경우에 기본적으로 옛날 방식 같은 경우에는 페일이 발생하고 중단이 됩니다. 왼쪽은 오프 상태, 오른쪽은 온 상태입니다. 보신 것처럼 원래 설계 시점의 버튼 위치가 오른쪽 사이드바였다가 밑으로 내려가니 오토 힐링이 꺼져 있을 경우에는 오프가 되고 오른쪽에 켜져 있을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PDF 내려받기, 엑셀, 메일 발송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제미나이 프로 비전은 해당하는 동영상에 대한 메타데이터를 바로 보시는 것처럼 추출할 수가 있습니다. 해당하는 화면에 있는 컨텍스트도 추출이 가능하고 필요하면 제이슨 형태로 정형화도 가능합니다. 저희는 고객들한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동영상 앞으로 분석하실 때 메타데이터를 보통 외부에서 얻죠? 아닙니다. 지금부터는 동영상 자체가 메타데이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예, 이것으로 시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B 파트로 넘어가서 LLM 앱스와 관련된 내용을 좀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LLM 앱스 뭐냐, 다양한 젠 AI 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는 스튜디오와 배포 운영 환경을 제공드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디자인 스튜디오 하면은 사실 이렇습니다. 아까 서버 모듈에서 저희가 제공드릴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디자인 메뉴로 들어가면 AI 서비스 베타라는 메뉴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의 포인트는 뭐냐면, 위에 바로 보시면 프로세스 플로우 메뉴도 확인하실 수 있고 API 인테그레이션 기능입니다. 그리고 프로젝트라는 기존 메뉴들도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오늘 앞서서 제가 오늘 발표의 주제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 지금 젠 AI 신규 기능을 스탠드얼론으로 구현해서 쓰실 수도 있고 RPA 기존 기능이나 API 인테그레이션 기능도 쓰실 수 있겠지만, 이것들을 엮어서, 즉 RPA가 돌아서 레그할 벡터 DB를 자동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쌓아주고 그 레그 엔드포인트를 다시 API 오토메이션 하는 한 단계로 활용하고, 이렇게 서로 보완하고 통합하고 발전시키는 모습을 구현해야 진정한 하이퍼 오토메이션의 실현이다. 이렇게 저희는 계속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자, 젠 AI 기능을 구현하기 위한 핵심 엔진, LLM 엔진을 저희가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가장 주력 모델로 상반기 출시할 때 업스테이지 솔라 미니 패키징할 계획입니다. 최훈 이사님 직접 자리로 모시고 솔라에 대해서 한번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업스테이지에서 사업개발 담당하는 최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발표를 하시면서 계속해서 업스테이지 솔라를 많이 얘기를 해주셔서 너무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저희 업스테이지는 창업한 지 3년 반 된 회사고요. AI 기술을 연구하면서 이제 B2B 시장에 제품을 납품한 회사인데, 최근에는 SLLM이죠. 즉 작은 사이즈의 젠 AI인 업스테이지 솔라 미니를 발표해서 좀 많은 유명세를 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신 화면이 업스테이지 솔라의 실제 화면인데요. 여러분들도 지금 업스테이지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바로 또 테스트를 바로 해보실 수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제가 몇 가지 태스크를 집어넣었습니다. 이런 한글 내용들을 영문으로 프로페셔널하고 간결하게 써줘. 이런 질문들도
거의 빛의 속도로 쏟아내고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또 이런 비즈니스 아이디어에 대해서 물었을 때 굉장히 답변이 잘 나오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겁니다. 참고로 작년 초부터 이 챗 GPT부터 시작된 이 생성 AI가 촉발되면서 업스테이지는 가장 발빠르게 이 플러그인을 땡겨서 업스테이지의 채널인 카카오톡 S컵을 출시를 했었습니다. 현재는 그 S컵이 친구가 170만 명 정도 될 정도로 여전히 많은 국민들이 사용하고 계신데요. 저희는 그 채널을 서비스하면서 어떻게 고객들이 질문을 하시는지, 어떤 프롬프트 엔지니어를 해야 되는지, 또 어떻게 하면 운영 효율화를 경량화할 것인지를 많이 연구를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자체 기술로 개발해서 출시한 모델이 바로 업스테이지 솔라 모델입니다. 저희가 작년 12월 14일에 이 모델을 출시를 했는데요. 출시를 하자마자 글로벌 오픈 리더보드인 허깅페이스에서 글로벌 1위를 차지했습니다. 괄목할 만한 점은 저희 업스테이지의 숫자 보이시나요? 10.7D인데요. 이게 107억 개의 매개 변수를 의미합니다. 매개 변수라 함은 모델의 몸집 사이즈랑 비슷해요. 근데 지금 밑에 보시면은 720억 개, 뭐 80B, 180B. 제가 알기로 GPT-4가 한 1000억 개 정도의 매개 변수를 알고 있고요. GPT-3은 1조 7천억 개 정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제 키가 마침 공교롭게 한 170 언저리쯤 되니까 1조 7천억 개라고 한다면은 저희 업스테이지의 사이즈는요. 요만합니다. 1cm만 합니다. 107억 개의 매개 변수로 글로벌 리더보드에 올렸을 때 가장 좋은 성능이 난다고 글로벌에서 인정해 주신 것이죠. 자, 저희는 이 특징을 컴팩트 앤 파워풀이라고 하는데 작지만 강하다. 저는 이 작지만 강하다는 말이 그 브리티 오토메이션과 굉장히 썩 잘 어울린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저희는 그 브리티 오토메이션의 5월 30일 버전의 개발을 위해서 그 최신 솔라 모델을 제공해드리고 있는데 현재 허깅패스에 등재되어 있는 이 모델은 영문, 즉 잉글리시 온리 버전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전달해드린 모델은 국문과 영문이 같이 제공되고 그리고 최신 기능이 탑재된 가장 최신 버전의 모델을 통째로 뜯어다 SDS에 전달해드렸어요. 업스테이지에서 LLM 모델을 통째로 전달해드린 파트너사는 현재 SDS가 유일합니다. 그만큼 저희는 파트너십의 진심이고요. 작년부터 시작해서 LLM 시장은 거의 모델 백화점 수준입니다. GPT-4, 뭐 타이탄, 코히어, 엔트로픽 수많은 회사들이 많은 모델을 만들고 있긴 하지만 자 그래서 기업들은 그럼 우리는 어떤 모델 써야 돼? 라고 많이 고민하실 거예요. 근데 제가 작년 초부터 현재까지 수많은 LLM 도입을 희망하시는 고객사를 만나면서 니즈를 들었을 때 이 네 가지 포인트들 이 네 가지 신호등이 켜지지 않으면 고객들이 도입을 어려워하시더라고요. 하나씩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온프레미스 지원입니다. 글로벌 모델들 성능 좋죠. 오픈 AI, GPT-4, GPT-3.5 또 여러 모델들이 있는데 하지만 현재 한국에서는 기업 실정상 기업의 보안 정보, 개인 민감 정보가 외부로 나와야 되면은 어렵다는 보이스가 지배적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온프레미스로 집어넣으면 되지 않느냐? 모델 사이즈가 굉장히 크게 되면요. 그만큼 큰 컴퓨팅 파워를 필요로 합니다. 실제로 GPT 같은 모델들을 우리 온프레미스에 집어넣게 더 한다면은 서버가 거의 50대에서 100대가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모델을 작게 줄이면 되지 않느냐? 그럼 또 성능이 안 나옵니다. 근데 업스테이지는 아까 보여드렸죠. 10.7D 작은 모델인데도 굉장히 효율성 있게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온프레미스에서도 구현이 가능하고요. 실제로 SDS에서 그걸 받아다 현재 5월 30일 버전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연결해서요. 비용 효율적인 운영입니다. 작고 견고하다 보니 극단적으로 엔비디아 GPU 한 장 위에서도 B2B용 서비스 호스팅이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고성능의 국문 지원입니다. 아신 분은 아시겠지만 GPT에서 학습시킨 데이터 중에서 영문이 거의 97%이고요. 한글 데이터는 0.02%가 학습에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좋은 성능을 발휘하긴 하지만 기업 현장에서 국문으로 하는 서비스를 대응하기에는 좀 많이 어려움이 있었다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희 업스테이지는 이 10.7B 모델을 만들 때 양질의 국문 데이터를 저희의 노하우로 포함시켜서 모델 학습시키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국문 성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 회사들이 작년부터 LLM 이거 어떤 물건이야? 하면 스터디되어 오시고 사업을 추진하시면서 이제는 고객들이 많이 이해도가 올라오셨어요. 근데 최근 한 2주 동안 만난 고객들이 하신 얘기가
수많은 모델들 다 POC 해보고 테스트해봤는데 결국 돌고 돌아서 솔라입니다. 솔라로 계약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이제 천천히 생겨나고 계세요. 그만큼 이 국내 시장에서 국내 기업들이 찾아주시는 부분이 고성능이 국문 지원하는 점도 좀 특징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은 업데이트입니다. 그 오픈 AI의 서비스나 다른 글로벌 기업들 서비스 좋지만 과연 우리 브리티 오토메이션과 여기 오늘 여러분들 회사를 위해서 맞춤형 업데이트를 적시해 줄 수 있을까요? 저는 좀 약간 비관적으로 생각하는데요. 오히려 스위치를 끄거나 서비스 단종 안 하면 차라리 다행이고요. 최근에 GPT 3.5랑 GPT-4가 넥스트 버전 때문에 성능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다는 이슈가 나올 만큼 성능 변화나 모델 업데이트에 대해서도 좀 어려움이 분명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 업스테이지는 한국 기업이고요. B2B 비즈니스를 하는 회사라서 모델 업데이트는 필수로 제공을 하고 있고요. 실제 저희 AI 모델 서비스를 받아서 가신 한화생명 같은 경우는 작년 8월달 런칭 대비 현재가 모델 속도가 극단적으로 10배 이상 빨라졌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하실 만큼 굉장히 모델 성능 업그레이드에 저희는 진심인 편입니다. 저희는 3가지 방향으로 모델 업데이트를 드리는데요. 첫 번째는 기술 측면. 여러분들 많이 바라시죠. 아마 자연어로 쳤을 때 SQL 쿼리 문장을 바꿔주는 NL2 SQL 모델. 그리고 LLM에서 특정 단어를 얘기했을 때, 특정 문장 얘기했을 때 기능을 호출해서 연결시켜주는 펑션 콜. 그리고 인베딩 모델까지 이런 모델도 차근차근 저희가 업데이트해서 오토메이션 위에다가 포함시킬 계획이고요. 두 번째는 언어입니다. 현재는 국문, 영문, 다음 달에는 일문, 중문, 그리고 태국어, 베트남까지 APEC에 쓰이는 언어까지 다 확장해서 솔라 미니는 업그레이드되어서 브리티 오토메이션에 탑재가 될 예정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도메인 특화 모델입니다. 가장 LLM을 많이 사용하시고 범용성이 높은 법률, 금융, 공공, 의료 등 이런 도메인에 대해서는 저희가 솔라의 도메인 특화 모델을 만들어서 오토메이션 위에 탑재를 해드릴 계획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4가지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프레미스, 운영 효율, 국문 지원, 업데이트를 할 수 있는 LLM이어야 여러분이 잘 쓸 수 있다는 것이고 저희는 이 부분이 브리티 오토메이션에서 충분히 큰 효과를 발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정말 많은 분들 와주셨는데요. 이렇게 관심 보이시는 이유가 아마도 업무 자동화 그리고 의사결정 지원이라는 관점에서 이게 정말 될 수 있을까에 대한 해답을 찾으러 오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작년까지는 그 부분 좀 요원했다고 생각해요. 기술이 과연 저기까지 갈 수 있을까 저도 의심했었는데 현재 기술 발전 추이 그리고 이 오토메이션의 최강자인 브리티와 SLM을 가장 잘한다는 선두주자인 업스테이지의 솔라미니가 아마 결합된다면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 2가지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그런 원년이 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어서 이제 설명을 드릴 부분은 사실 LLMS 중에 레그 부분입니다. 작년부터 저희가 프로젝트도 하고 지금 본 사업도 하고 있는 내용 중에 가장 많은 요청 사항이 있는 부분이 레그의 구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뭐 단순한 번역을 한다거나 요약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좀 미니멀한 부분인 거고 기업 고객들은 기업 안에 있는 그 지식들을 가장 정확하고 똑똑한 리스판스로 기업 임직원들이 어떻게 리트리빙해서 쓸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제일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려면 사실 이제 LLM이 사실 그 역할을 하는데 LLM이 가진 접근법과 레그가 가진 접근법은 좀 사뭇 다르죠. LLM은 원타임의 트레이닝 방식으로 최신 기술, 최신 지식을 학습을 해야 되는 혹은 파인 튜닝해야 되는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드는 현실적인 이슈가 있는데 레그는 업데이트되는 시점에서 벡터 모델을 그때그때 만들어줌으로 인해서 거기 착착 쌓아놓은 지식을 뽑아오는 방식으로 상대적으로 훨씬 비용 효율적이고 장점이 있는 접근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대재해처벌법 최근에 기업 안에서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 관련된 레그를 구현을 해봤거든요. 왼쪽은 LLM 베이스드 모델에게 저희가 관련 질문을 던졌고 오른쪽은 레그로 구현한 서비스에 관련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보시다시피 아무래도 LLM은 학습 시점 이전에
가지고 계신 지식을 리트리빙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지식의 정확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고, 왜냐하면 최신 질문이니까요. 그리고 불필요한 답변까지 조금 주저리 던져주는 반면에 레그는 사용자가 듣고 싶은 말만 정확하게 깔끔하게 지금 뱉어주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레그 지금 보시고 계시는 화면이 레그 구현의 E2E 파이프라인이거든요. 그래서 심플하게 보시면 레그는 지식을 먼저 구축해서 쌓아놓는 전처리 과정이 한 단계가 있고, 결국 이 쌓여져 있는 벡터 DB에서 런타임 때 사용자 질문에 해당 지식에서 가장 적절한 답변을 뽑아서 LLM에게 자연스러운 대답을 만들어서 답변하는 이런 두 가지 스텝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프로젝트를 실제로 해보니까요, 이 장황하고 긴 파이프라인에서 전처리, 즉 데이터를 로드하고 스플릿하는 앞 두 단계에서 70% 이상의 물량과 공정, 그리고 정확도, 중요도를 차지한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 뭐 조금 있다가 이제 조성희 사무님께서 삼성바이오로직스 사례를 직접 설명 주시겠지만, 해당 프로젝트 PM은 농담처럼 90% 이상 노력이 들어갔다, 이런 말씀도 주셨거든요. 그래서 거꾸로 이 부분에 저희가 혁신적인 솔루션을 만약에 제시해 드릴 수 있다라고 하면, 단순히 LLM 앱스를 구현할 수 있는 스튜디오만 제공 드릴 게 아니고, 특히 레그에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에 레그 서비스를 구현할 때 이 부분에 견고한 솔루션을 같이 제공 드릴 수 있다라고 하면 차별화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와중에 저희는 한컴과 지속적으로 협력을 하고 있고, 국내에서 데이터를 가장 많이 다루는 경험을 한 회사가 어딜까? 바로 근접해 두고 저희가 이제 떠올리지 못하고 있었는데, 한컴과 이 부분을 어떻게 협업할 건지 김병우 실장님 직접 모시고 그 얘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한컴 제품 기획실을 맡고 있는 김병우입니다. 반갑습니다. 한컴은 최근 함께 크는 AI라는 슬로건으로 여러 기업들과 함께 협업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과거 패키지 소프트웨어에 머물러 있었던 한컴이 이제 기술 기업으로서 변화하고 있는 그 과정 중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서를 잘 다루는 한컴이 이것들을 SDK와 API를 제공함으로써 브리티 오토메이션에 함께 협업을 해나가고자 합니다. 앞서 말씀 주신 검색, 증강, 생성, 즉 레그 시스템에서의 전처리 과정은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지고 있는 페인 포인트 몇 가지를 좀 말씀드릴 텐데요. 문서의 종류만으로도 굉장히 많고, 또 문서 내의 형식들도 정해지지 않은 다양한 형식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저희가 공공의 특정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면서 경험했던 공공의 서식들만 보더라도 한 30만 가지 이상이 되는 것으로 파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레그의 전처리를 또 경험을 하다 보면은 텍스트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표, 도형, 이미지, 차트 등과 같은 여러 가지 객체들이 혼재되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글, 특수문자를 추출할 때 인코딩 문제는 해보신 분들만 아는 굉장히 좀 까다로운 작업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그 메타데이터를 또 제공해주지 않는 점들도 이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저희 랭체인이나 또 허깅 페이스들에서 제공해주는 여러 가지 라이브러리도 있지만, 한컴은 저희 노하우들을 조금 이 전처리 과정에 좀 더 녹여내어서 저희가 SDK를 좀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객체별 의미를 좀 그룹화하여 제공을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메타 정보를 제공을 하면서 문서 포맷을 이제 계층화를 좀 이뤄내려고 합니다. 이 계층화의 포인트는 경험해 보신다면 계층화는 이후 스플릿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이점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별도의 어떤 청킹의 어떤 방법론이나 어떤 전략이 없더라도 이 스플릿을 굉장히 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삼성 SDS와 한컴은 이것을 하이라키컬 도큐먼트 로더라고 칭하고자 합니다. 한컴은 국내 표준인 HWP, HWPX 포맷에 더불어 국제 표준인 PDF 또 MS 오피스 형태의 문서의 핸들링을 할 수 있는 코드와 그리고 모델들을 모두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하반기에는 웹페이지, 기업에서는 주로 사용하는 지라, 컴플러스 등과 같은 또는 이제 여러 사스 서비스에 사용하고 있는 웹페이지에 있는 데이터들까지도 모두 핸들링을 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된다면 모든 데이터의 원천 데이터를 로딩할 수 있게 되어서 레그 시스템에 굉장히 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저희 박재혁 그룹장님께서 이제 말씀 주신 이 브리티 오토메이션의 현재 구조도이죠. 브리티 오토메이션의 저희 레그 시스템을 사업을 좀 진행을 하다 보면은 초기, 중기, 엔드포인트까지 브리티 오토메이션이라는 플랫폼은 더 이상 선택사항이 아니라 좀 필수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앞단에 문서를 자동적으로 수집하고 또 레그 시스템으로 부어 넣을 수 있는 역할을 또 하면서 또 API를 또 수집하는 단계에서 한컴이 가지고 있는 레그 시스템, 즉 도큐멘트 QA API를 같이 활용을 하게 되는 조합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엔드 포인트에는 고객들이 사용하고 계시는 한컴 오피스 그리고 앞으로 출시될 한컴 오피스의 어시스턴트까지 활용하면은 고객분들께서 더 좋은 이제 문서를 생성하고 그리고 서치하고 더욱더 똑똑한 레그 시스템을 활용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이제 저희 기술 파트너분 중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네이버 클라우드에서 저희랑 이제 어떤 협력을 만들어 갈지 김영민 리더님 직접 모시고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클라우드 AI 테크 석세스를 맡고 있는 김용빈입니다. 사실 저희 네이버 클라우드에서도 여러 고객을 만나보다 보니까 고민이 많이 생겼습니다. 국내에서 가장 많은 한국어 말뭉치를 보유하고 있는 네이버가 최상의 모델을 만들고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100비 이상의 모델도 가지고 있고 중형 모델도 가지고 있고 경량 모델도 갖고 있습니다. 정말 그 모델 포트폴리오 상으로는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지만 문제는 현실적인 유즈 케이스를 만들어내는 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과거에 고객들은 LLM 신기하네, 좋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지금은 이제 눈높이가 높아져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관공서나 이런 고객님이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 스폰서로부터 예산 확보를 하기 위한 당위성을 제공하기가 점점 어려워지다 보니까 저희한테도 어떤 생산성 향상이나 프로세스를 자동화하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저희가 좋은 LLM 엔진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혼자 힘만으로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50%가 넘게 마켓 쉐어를 확보하고 있는 브리티 오토메이션과 손을 잡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브리티 오토메이션과 하이퍼클러버 X의 간결합이 결국은 시장을 확장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 클라우드 상품을 좀 소개를 드리면 베이직 상품이라고 그래서 저희가 토큰 퍼 미닛이라고 하는데 1분 동안에 얼마나 많은 토큰을 소비하는지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TPM 티어 정책을 적용해서 베이직 상품을 저희가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품은 가장 라이트하게 고객님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상품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상품보다 조금 더 사용량이 많은 고객님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은 직원이 한 2,000명, 3,000명 되는데 그렇게 보면 독점자 수가 한 200에서 300쿼리 정도 됩니다. 그런 것들을 커버하기 위해서 만 단위 TPM을 보장하는
익스클루시브 스튜디오가 있습니다. 또 이 상품의 특징은 프라이빗 링크를 사용해서 고객님의 그 프라이빗 서브넷과 그 저희의 그 프라이빗 서브넷을 다이렉트 연결할 수 있는 보안 상품도 저희 연동이 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클로바 스튜디오 뉴로라고 하는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뭐 국가의 수력 원자력이나 아니면 뭐 반도체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들을 커버하기 위해서 국가의 그 핵심 리소스를 안전하게 그 온프렘에서 환경을 제공해주는 그런 대형 그 상품입니다. 이 상품 같은 경우는 저희가 GPU와 운영 및 관제를 대행해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상품 같은 경우는 월 과금 자체가 GPU 서버가 한 20대 정도가 들어가기 때문에 상당히 고가입니다. 그래서 많은 고객들이 활용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규제 시장인 그 공급과 금융에는 사실 지금까지 많이 이렇게 진입을 못하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것이 바로 이 두 가지 상품입니다. 그래서 온프라미스용으로 모델을 확대하기 위해서 HCX 패키지라는 것을 준비했습니다. HCX 패키지는 고객님이 직접적으로 모델을 제공해 드린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여러 가지 SI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클로바 스튜디오와 네이버 클라우드가 제공하는 그 딥러닝 파이프라인 개발 도구가 있습니다. 클롭스라는 개발 도구가 있는데 그 클롭스라고 하는 개발 도구를 함께 패키징해서 CSP사를 통해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저희도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HCX 대시 바이너리라는 서비스가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저희가 만든 경량 모델입니다. 저희의 경량 모델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100B 이상의 대형 모델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경량 모델이 학습할 때 대형 모델이 학습을 도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것을 이제 티처 스튜던트 러닝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방식을 통해서 지식 증류를 해서 대형 모델이 선생님이 되고 경량 모델이 학생이 돼서 학습하기 때문에 과외받은 그 모델과 과외받지 않은 모델은 성능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KMLU나 이런 벤치마크에서도 좀 우수한 어떤 그런 것들을 사례를 지금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모델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어드밴스 튜닝이 가능하기 때문에 특화 모델을 생성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오늘 강조드리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 보통 이 LLM 기술은 굉장히 그 회사의 기밀에 해당되는 어떤 그런 기술인데요. 저희가 파트너사들한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 부분 기능을 다 오픈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PPO 체크 포인트라고 이렇게 써놨는데 PPO는 사실 PPO, DPO는 그 어드밴스 튜닝에서도 가장 뒤에 있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뭔가 오픈해서 제공한다는 것은 굉장히 공격적으로 파트너들과 함께 코어를 하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마지막 장표인데요. 저희가 이제 한컴 오피스하고는 이제 한컴 오피스에는 저희 그 LLM 엔진이 이미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브리트 오토메이션과는 지금 말씀드린 어떤 그런 이유 때문에 저희가 또 간결합해서 좀 더 그 협력을 확산하려고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바이너리 같은 우리의 그 경량 모델을 제공해서 그 오토메이션의 완성도를 더 높여 나갈 생각입니다. 네, 저희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 시점인데 제가 저희 에코시스템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언급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 기술 파트너 중심으로 저희 기능도 소개해드리고 했는데 사실 19년도부터 지금 이 시점까지 저희를 있게 해주신 분들은 사실 구축 운영 파트너들께서 60개 이상의 고객과 접점을 이루면서 굵은 땀방울을 흘려주셨기 때문에 지금 이 가능하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